선수금부터 가수금 연습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9월 1일. 거래소 우일 상사에 완구용품 200만원을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계약한 건 거래가 아니죠. 계약대금 10%가 자기합수표로 받습니다. 차변에 현금, 자기합수표는 통화대용증권이니까 10% 20만원, 대변에 미리 받은 돈이죠. 선수금 우일 상사. 두 번째, 진희 상사의 판매용 자전거 400만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대금을 30%를 당좌예금 계좌로 받습니다. 당좌예금에 4, 3, 12, 120만원 받고 미리 받은 돈 선수금 진희 상사. 세 번째, 지난달 매출 계약한 즉 8월 28일 날 매출 계약을 했는데 매출 계약한 서삼 상사에 상품 300만원을 판매합니다. 계약금을 차감한 대금 중 100만원은 현금 받고 잔액은 외상. 팔기라고 계약금을 받았을 때 선수금일 텐데 금액을 안 가르쳐 주죠. 날짜가 8월 28일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전표를 찾아봐야 되겠어요. 8월 28일 쳐서 선수금이라고 돼 있고 30만원이구나 확인하신 다음에 적어놓고 9월 달에 가서 3일자 진짜 팔았죠. 상품 매출 잡고 금액은 300. 그리고 미리 받아놓은 돈 찾았으니까 선수금이라고 돼 있고 금액은 30만원이고 이 계약금을 뺀 대금 중에 100은 현금 받았다고 그랬죠. 현금으로 100 잡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나머지 서삼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번째, 무사상사의 상품을 500만원에 판매하고 지금 상품 매출했다는 얘기네요. 500. 미리 받은 계약금 50을 제외하고 이번에는 계약금 알려줬네요. 미리 받았을 때 선수금이었겠죠. 거래처는 무사했을 거고 50만원. 그리고 100만원은 동전 발행 약속금 받았어요. 상거래죠. 받으름이란 얘기고 무사를 걸고 100만원. 나머지는 한 달 후에 받습니다. 상거래죠. 외상 매출금 플러스키 누르고 복사 받거나 숫자 직접 입력하시거나 돈 받은 내역이 계약금 빼고 약속금 받고 나머지 외상. 다섯 번째 문제 볼게요. 그리고 문제 4번처럼 약속금 받았는데 만기가 언제짜 1년짜리인지 뭐 2년짜리인지 말이 없으면 시험 보실 때는 그냥 다 단기라고 가정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 광호상사와 판매 계약이 해지돼서 8월 30일에 수령했던 계약금을 보통예금에서 송금합니다. 금액 안 가르쳐 줬죠? 그럼 8월 30일자에 계약금을 받았을 때 회계 처리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선수금이라고 돼 있고 금액이 45만원이네요. 근데 계약이 취소돼 가지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저 돈을 다시 다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5일날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45만원 빼고 부채로 잡았던 선수금을 찾아서 확인하시고 없애버리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9월 30일 날 종업원의 총급여가 600 중에서 급여는 600, 소득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빼고 잔액을 현금으로 준대요. 차변의 급여 전체 금액 600, 걷어놓는 돈은 다 묶어서 예수금 105만, 10만, 110만. 그리고 현금으로 줬대요. (7번) 9월 30일 당월분 영업사원 급여가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가요. 종업원의 통장으로. 보통예금 빼고. 자, 사람 나왔고 급여 나오니까 급여 할 필요 없이 그냥 얘가 급여인 거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합쳐진 게 예수금인 거고 이게 보통예금에서 빼야 될 돈이에요. 날짜 9월 30일자 차변의 급여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묶습니다. 770. 그 다음에 걷어놓는 돈이 예수금인데 예수금을 43, 43,000 더 하려고 하니까 계산기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지. 보통 예금에서 나가는 거잖아. 요게 나가는 거잖아. 요게. 그러면 저 돈을 먼저 쳐요. 7,
227 플러스. 그럼 그 나머지가 뭐겠어요? 예수금이겠지. 합쳐서 473000. 이렇게 더 쉽게 입력할 수 있는 숫자를 먼저 입력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8번 본사 영업부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강사료가 300이 나가는데 13만 2천원을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만 통장에서 나갑니다. 차변에 강사료는 교육훈련비라고 하고 금액은 300이고 아무 이유 없으면 이 돈을 다 주면 좋겠는데 원천 징수를 하니까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13만 2천원 나머지만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갑니다. 9번째 종업원 급여 지급할 때 공제한 근로소득세 뭐라고 돼 있겠어요? 예수금이겠지. 이걸 현금으로 낸대요. 대변에 현금 빼거나 또는 예수금을 먼저 없애시거나 생겼던 예수금이 이제 사라지는 문제네요. 10번째 9월 10일 출장 중인 영업사원 허진으로부터 내용을 알 수 없는 150만원이 당좌예금 계좌 입금이 됩니다. 차변에 당좌예금 150. 그런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진이라고 있으면 이렇게 거시면 돼. 시험장에서 너 없잖아. 그러면 입력 안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가수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 생략할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안 하면 되지. 11번째 9월 1일자 가수금 중에서 그럼 9월 1일에 가수금이 있다는 얘기고요. 우일 상사에 대한 상품 매출 계약금이고 100만원이 나머지는 영구 상사의 외상 매출금 회수한 것이다. 9월 1일자 가수금을 안 찾아봐도 금액이 100이라고 돼 있으니까 실제 시험에 이제 9월 1일에 전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거래처가 없네. 금액은 150이라고 돼 있네. 150인데 100은 계약금이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전표를 찾아야 되겠네요. 150이라는 거 확인하고 자, 가수금을 챙길 때 오른쪽에 썼으니까 차변으로 뺍니다. 거래처는 없었고요. 금액 확인했더니 150이고 이것의 원인이 뭐로 밝혀졌냐면 100만원은 우일 상사에 대한 상품 매출 계약금 뭐야 선수금이란 얘기고 100만원 나머지는 영구 상사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다. 영구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볼게요. 기말인데 기말은 12월 31일이겠죠. 이 회사의 기말은 회계연도 끝이 여기니까 12월 말. 가수금 14만원의 잔액은 진위상사의 외상매출금 회수분이다. 거래처 빼고 자, 가수금의 잔액이 어디 생기겠어요? 공개할 때 돈 미리 받고 현금 가수금 이렇게 했을 거니까 가수금의 잔액 14만원은 대변에 있는 거예요. 이제 차변에 빼고 이게 외상매출금의 회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수금 뺄게요. 금액은 거래처는 입력 생략할 거 이랬으니까 빼고 14만원 뭐라고 확인됐냐면 외상매출금 회수한 거야. 외상매출금 없애고 거래처는 진이라고 거시고 비유동부채의 연수 문제 보겠습니다. 9월 11일 사업 확장을 위하여 신한은행에서 3천만원을 차입하고 즉시 당좌예금 계좌에 이체합니다. 당좌예금 통장에 돈 들어왔다는 얘기네. 3천만원. 상환 예정일이 2020년이고 이자는 매월 말이래. 연이자는 6.5%. 다 나머지 상관없고 기간이 길죠. 장기 차입금이라는 얘기네요. 대변에 부채인데 장기 차입금. 거래처 거래야 되겠죠. 신한은행. 두 번째, 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서 1,000만원을 신용대출받아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합니다. 보통예금 1,000만원. 상환기간 3년이네요. 대변에 장기 차입금 신한은행. 세 번째, 신한은행에서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후 상환 조건 3천만원을 대출받아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보통예금 3천만원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후니까 장기란 얘기고 장기차입금 신한은행. 그리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동대출에 담보로 제공합니다. 담보 제공은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토지를 뺀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토지인지 뭔지를 모르겠네요. 부동산이니까 건물일 수도 있겠고 담보 제공은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에요. 자본 연습 문제 실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자 대표자 자녀의 수업료 45만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대변인 현금 45만원. 그리고 돈 빼간 거랑 똑같으니까 자본금을 바로 줄인 게 아니라 자본금에 대한 평가 계정 쓰라고 했죠. 인출금 쓰라는 얘기입니다. 차변에 자본의 감소, 인출금. 22일자 사업주의 개인적인 가계비용, 집에서 쓰는 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평가 계정 쓰래 다 인출금 쓰라는 얘기입니다. 보통예금 55만원 빼고 자본의 감소, 인출금 계정. 23일 영업용 화물차의 자동차세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사장 개인 승용차의 자동차세 현금으로. 이거는 돈 빼간 거니까 인출금 처리하라는 얘기네요. 하나는 세금과 공과금 6만원, 자본의 감소, 인출금 줄이고 8만원, 대변에 현금. 네 번째, 대표자 자택에서 사용할 가구를 상록가구에서 사고 현금 줬어요. 현금 나가고 인출금 계정 쓰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다섯 번째,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형 스마트폰을 삽니다. 그리고 회사 카드로 결제했어요. 업무에 쓰려면 비품일 텐데 회사 카드로 개인적인 용도로 썼으니까 자본의 감소 99만원, 카드 결제했죠. 미지급금, 삼성카드. 여섯 번째, 대표자 자택 관리비가 통장에서 나갑니다. 보통예금 26만 2천원, 자본의 감소, 인출금. 일곱 번째 문제 봅시다. 12월 31일자로 인출금 계정 잔액이 차변이에요. 정리하시래요. 차변에 있으니까 대변으로 빼란 얘기겠죠. 그리고 50만원. 차변에 있다는 얘기는 자본이 감소한 거예요. 결국 이제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시면 되겠죠. 대변에 자본금. 말 잘못했대. 차변 잔액이니까 대변으로 빼고 차변에 자본금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해설에 있는 얘기 좀 더 할게요. 마지막 문제 풀고 기말 결산 시 인출금 계정의 대변 잔액이라고 알려줬죠. 대변 잔액이니까 차변을 빼야지. 이제 인출금 금액은 80만원,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반대 계정으로 빼고 없애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문제처럼 인출금의 잔액을 대변 잔액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 뭐야? 인출금 계정의 잔액을 찾아야지. 이게 차변인데 차변인지 대변인지만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시산표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시산표를 보고 찾을 텐데 인출금 계정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참 장부가 이상하죠. 이렇게 있으면 대변 잔액인 거야. 그러면 차변 잔액일 때 프로그램이 이걸 이렇게 표시하면 좋겠는데 여기 말고 이렇게 안 하고 이걸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다 정상적으로 보이니까 이건 대변 잔액이구나. 없애야 되겠다. 차변으로 이렇게 해서 제로가 될 텐데요. 지금 이렇게 표시되는 거는 어디 잔액이라고? 차변 잔액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좀 한계야. 뭐 특성이라고 써드리긴 했지만 이게 뭐 별 대단한 실력도 아닌데 왜 이걸 이쪽으로 안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지.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는 대변 잔액이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 걸 이리 넘긴 거니까 차변 잔액이다. 그래서 방금 문제 7번처럼
잔액을 찾았더니 이제 잔액을 찾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산표에 숫자가 똑같지 않을 거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12월 31일에 가서 인출금 계정을 찾아요. 이렇게. 그럼 지금 이 상황이야. 이게 지금 무슨 잔액이라고? 차변 잔액이라는 뜻이에요. 차변. 이해되셨죠? 이상하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대변 잔액이면 정상으로 잘 표시가 되는데 이쪽 플러스인데 이쪽에 마이너스 있는 거는 이쪽에 있어야 될 거를 이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로 보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실제 시험에서는 12월 30일자를 자기가 열어서 요 숫자를 없애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잔액이에요? 차변 잔액이죠. 그래서 대변으로 인출금의 숫자를 빼고 자본금 아까 7번처럼 풀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볼 줄 알아야 되니까.